배달비, 적정한 배달비가 얼마냐, 적정한 배달비가 3,000원이냐 뭐 4,000원이냐 5,000원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 있는데, 지금 그걸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땡겨요 있죠, 땡겨요. 그 공공재 배달앱 땡겨요를 통해 가지고 그 수수료가 워낙 적으니까 뭐 2%인가 3%인가, 반면 이제 배민이라고 콕 집을 것도 없이 이제 플랫폼 배달 같은 경우에는 가게 사장님들이 명목상 뭐 10%, 좀 안 되는 뭐 그런 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명목상 표시는 하는데, 그건 말 그대로 그냥 명목상인 거고,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거 보면은 이거 중개 수수료 이거, 결제 수수료 이거, 광고 수수료 이거, 아무튼 잡다구리 한 거 막 이것저것 다 갖다 붙여서 최종적으로 과도하게 뜯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배달을 하는 입장이지만 집에서 배달을 시켜 먹을 일이 있을 때 땡겨요를 많이 쓰려고 해요. 땡겨요. 근데 문제는 땡겨요 앱을 딱 열어보면 배달비가 좀 과도하다, 배달비가 좀 과도하다 싶은 경우가, 내가 배달을 해서 배달비를 먹고 사는 입장이지만 내가 봤을 때도 이거 시켜 먹을 때는 이 돈 내기 좀 아까운데 싶은 정도로 이제 배달비가 책정이 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아니 수수료가 그렇게 적게 나가면 이게 배달비를 낮춰서 이게 손님들을 좀 땡겨요 쪽에서 주문하게 사장님들이 유도를 하면 좋은데, 소비자 사이드에서 봤을 때 최종 결제 금액이 땡겨요에서 시키는 게 훨씬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땡겨요를 못 쓰게 돼.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사장님들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왜 배달비를 이렇게 책정을 해서 올릴까? 뭐 그냥 뭐 여러 가지 잡스러운 생각을 많이 했는데, 결론은 혹시 이거지 않을까 떠오른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 얘기하려고. 이제 배달비가 뭐 얼마가 적정한 금액이냐 그 얘기가 아니고, 배달비를 누가 어떻게 부담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고 지금 요러고 앉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왜 옛날에는 배달비 공짜였는데 지금은 배달비를 왜 받느냐, 이런 것도 좀 논쟁거리고. 그러면 이거부터 설명을 해야 돼. 옛날에는 배달을 어떻게 했는지. 혹시 본인이 옛날에 살던 집, 그러니까 전화 주문해서 배달시켜 먹었던 그 시절에 살던 집 위치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은 거기 지도를 딱 켜보세요. 켜고 내가 시켜 먹었던 그 집의 위치도 지도에서 한번 찍어보세요. 이건 정말 예외 없이 100이면 100. 요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요 안에서. 신촌역을 기준으로 하면은 거의 한 요 안에서. 얼마예요? 779. 1km가 안 되는 반경이죠. 그래. 뭐 너무 짜니까 1km까지 빼봅시다. 넓어봐야 요거였단 말이에요. 넓어봐야. 그죠? 요 정도는 옛날에는 이제 배달 직원을 뒀으니까 요 정도는 이제 배달 직원 뭐 2명, 3명 이렇게 고용하고 사장님도 직접 배달하면서 요 정도 지역을 커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솔직한 말로 상수역에 있는데 상수역에서 상암동까지 배달 가본 적 있어요? 아닐 것 같아요? 요 거리면 지금 4.7km 나오잖아요. 야, 이 명동에서 강남도 갈걸? 그죠? 그 거리가 그 거리지? 요새는 요런 걸 배달시켜 먹고 있다. 요거를 어떻게 공짜로 배달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장사하는 사장님이 요 범위까지 커버를 하려면 배달 시간도 더 오래 걸리니까 배달 직원을 배로 늘려야 돼요. 요 안에서 사람들이 1시간에 뭐 3개씩, 왜냐면은 너무 1시간에 3개 너무 적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면은 이 사람들은 배달을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돼요. 배달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돼. 그러니까 왕복 3회인 거야. 그러면은 직원 2명, 3명 정도 뽑아놓으면은 요 정도 범위를 커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왕복에 10분을 잡았다 쳐요. 그럼 범위가 2배로 늘어나면 왕복에 20분이 걸려요. 범위는 더 넓어져. 그럼 어떻게? 직원을 더 배로 써야 돼. 4배씩 아마 이렇게 하면 아마 4배씩 더 늘려야 될 거예요. 이 정도 범위 먹자고 직원을 4배를 늘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배달은 가게 기준으로 1km 반경 내에서만 이루어진다. 근데 요새는 3km고 4km고 밖에서도 막 시켜 먹잖아요. 맞잖아. 뭐 이렇게 시켜 먹잖아요. 이게 뭐 이건 잘못됐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시대가 바뀐 거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공짜였는데 왜 요새는 돈을 받냐, 요런 거를 적용하기엔 좀 옳지 않다는 얘기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땡겨요 사장님들 입장에서도 배달을 무료로 해주면 좋은데, 문제는 여기 이런 데서 시켜 먹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여기 뭐 현대백화점 이쯤이겠지. 출발 만약에 뭐 요런데 여기 뭐 학교 도착 딱 이렇게 했어요. 그럼 거리가 얼마야? 3.5km예요. 대충 배달비가 7,000원 뭐 이렇게 나와요. 10,000원을 팔아도 20,000원을 팔아도 30,000원을 팔아도 40,000원을 팔아도 7,000원은 부담되지. 근데 무료로 하면은 이런 거를 무료로 보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싫은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팔았을 때 얼마를 감당할 수 있냐를 계산해. 내가 나 그래도 배달비로 한 4,000원 정도는 부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그러면은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배달 들어오는 뭐 최대 거리 있잖아요. 요런데 이렇게 찍어가지고 8,000원이니까 내가 4,000원 낼 거니까 그래? 그럼 우리 배달비 4,000원 받는 걸로 하자. 요렇게 된 게 아닐까? 요렇게 된 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장님이 4,000원 내주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슨 배달비가 4,000원이나 해. 근데 이 사람은 멀리서 시켰으니까 할 말은 없어요. 솔직히. 그냥 멀리서 시켰으니까 그 비용을 지불하는 거야. 근데 진짜 억울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야. 가까운 데 살면서 아니 여기서 여기 오는데 왜 4,000원이 나는 거야? 라는 의문이 그때부터 생기는 거지. 제가 땡겨를 쓸 때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가급적이면은 그 지역에서만 가까운 지역에서만 배달을 시켜 먹거든요. 왜? 어찌됐건 우리 동네고 우리 동네 상권에 살아야 되는 거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동단위의 어떤 그 지역 발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내가 사는 동네에.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배달비는 좀 과하긴 하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배달을 시켰어. 그럼 요 거리는 요 거리까지는 사장님이 내라. 사장님이 지불하셔라. 요 범위 벗어나는 거리만큼 소비자가 지불을 해라.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로 좋아지는 거죠. 사장님도 배달비가 줄어. 사장님도 배달비가 주니까 배달비를 전적으로 부담하시는 사장님도 부담이 줄어. 혹은 배달비를 분담하게끔 하는 손님들 입장에서도 근거리에서 뭐 과도한 금액으로 배달비를 지불하고 먹는 경우가 사라지겠죠. 그리고 좀 멀리서 시킨 사람도 그나마 조금 납득 가능한 금액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시켰을 때 여기서 겨우 요만큼 남았는데 과도한 금액이 청구되면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것도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만큼은 뭐 한 500원, 배달비 한 500원. 여기서 했을 때 뭐 1,000원. 뭐 이렇게 부담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시스템이 중요한데 배민은 힘들 거예요. 배민은 배체 AI 자체가 멍청하고 그걸 개발한 사람들 자체도 일머리가 없는 사람들인 것 같고 그냥 뭐 에러 없고 버그 없고 뭐 노이즈 없고 그렇게 코딩만 잘하는 사람들이지 내가 만든 요 AI가 어떻게 돌아야 일이 효율적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 옛날에 뭐 중국집 앞에 보면은 일 잘하는 사람이 전화기 앞에 있어야 되거든. 그 일 잘하는 사람이 배달 나가면 안 되거든. 딴소리고. 이거를 어떻게 측정을 하는 게 좋냐? 제 생각은 이래요. 내비 거리로 1.5km까지 사장님 배달 부담, 그리고 1.4km를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그 거리만큼 소비자가 부담.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들어서 그래 아까 똑같이 해보자. 출발 여기를 배달 간다고 쳤을 때 이 직선 거리로는 분명 1km란 말이에요. 내가 이 반경 1km로 원을 친 거니까. 자 거리 1.2km가 나오죠. 1km가 넘어요. 물론 이런 데는 1km겠지. 당연히 1km가 좀 안 되겠지. 그런데 만약에 뭐 요런 데서 시켰어. 2.1km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뭐 여기 이렇게 1km면 또 1.8km가 되죠. 이렇게 하면은 여기 물론 범위 아니니까 분명히 1km 반경인데 이렇게 달려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한 보전 비용. 왜냐하면 실제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려면 유턴을 돌아야 되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잘하게 생각하면은 그냥 내비 거리로 1.4km로 퉁치면 실제로는 뭐 한 2km 나오겠죠. 그리고 진짜 문제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선 거리로 누가 이게 신촌 여기 뭐 예를 들어 피자를 기대 기숙사에서 주문했어. 이미 직선 거리 1.1km죠. 무료 배달?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이건 좀 과한 거긴 한데 이렇게까지 안 되긴 하는데 이 길 자체가 꼬불꼬불해요. 직선 거리로 이미 1km인데 꼬불꼬불하게 가야 된다. 요런 거는 배달하는 사람 입장에서 매우 많이 손해란 말이에요. 여기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왜? 여기서 돈 한 푼 못 받고 꽁으로 다시 정문까지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특히나 뭐 여학교 같은 경우에는 출입문을 일찍 닫죠. 뭐 10시면은 뭐 정문 닫아버리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요? 진짜 이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달려서 여기 가서 이걸 뒤집어야겠구나. 보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가야 돼요. 2.5km를. 진짜로. 리얼로. 2.2km. 여기가 기숙사예요. 기숙사. 여기 경사가 엄청 센 언덕인데 꼭 눈 오고 비 올 때만 시키더라 얘네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출발하고 보자. 예를 들어 뭐 요런 데가 도착지다. 그럼 거리 1.3km죠. 요나마 이제 길이
잘 뻗은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뻗은 경우. 진짜 요렇게 타면은 더 잘 빠질 수도 있긴 하지. 물론 1km부터 추가 비용을 준다 그러면은 너무 감사하지만 내비거리상 1km면은 사장님들 비용이 너무 과도해지기 때문에 1.4km부터. 그리고 진짜 문제는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 연세대거든요. 연세대.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뭐 피자집이 있어. 근데 여기는 사는 사람이 배달을 주문했단 말이야. 우리 1km도 안 되니까 무료로 배달해 주세요.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과연 그럴까? 되려 더 편한 여기로 해줄게요. 여기 뭐 이제 뭐 버거킹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도미노 피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여기는 요 집에 배달을 간다. 몇 킬로일까? 3km 나와요. 3km. 3km라고요. 직선 거리로 하면은 오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비 거리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대신에 여기서 1km까지는 반경 1km 회장님이 지불을 한다. 왜냐? 어차피 이 금액이면 1.4km가 되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나머지 이게 아까 3km였으니까 1.2km는 네가 내고 먹어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사는 사람은 갑자기 배달비가 오른다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부당해지는 게 아니고 그동안 과도한 혜택에 대해서 조금 혜택이 흐려지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여기 사는 사람은 옛날 같았으면은 뭐 요쯤에 위치한 중국집이나 이런 데서밖에 배달 안 갔을 확률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효동각이 있으니까 효동각에서 배달 갔겠지. 여기는 딱 범위도 딱 그 정도네. 효동각에서 이제 학교로 배달 가고 1.4km까지는 사장님들이 내시고 나머지는 이상 거리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배달비를 지불하기 싫으면은 요 반경 안에서만 주문해서 먹으면 되는 거고. 그럼 어때요? 활기도는 동네 어디겠어? 여러 군데 좋겠지. 이게 배달 거리가 짧아지면 배달기사 입장에서도 좋고요. 손님도 사람은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배달비를 지불하라 그러면은 별 점은 4.8점짜리 중국집에서 음식을 시키려고 하다가도 6.6점짜리 뭐 무료 배달 해주는 데 있으니까 거기서 먹자 하게 된다고요. 사람이라는. 그러면은 배달하는 사람 입장에서 배달거리 짧아지니까 피로도도 많이 낮아지고 가게 사장님이랑 손님도 이제 배달비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많이 해소할 수 있고 배달은 하고 싶은데 배달비를 전적으로 소비자한테 전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뭐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뭐 비판받을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에요. 이게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사장님들도 어렸을 때 전화해서 짜장면 이제 공짜로 갖다 주셨잖아요. 이제 그런 거 먹고 잘하셨을 건데 사실은 중국집 사장님이 자기 돈으로 오토바이 사서 자기 돈으로 보험 넣으시고 자기 돈으로 사람 고용해서 그걸 무료로 배달해 주신 거죠. 거기에 대해서 비용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라는 거 요거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건 그거고 딴 음식값 받고 배달비는 난 모르겠다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확실한 건 배달비도 어느 정도 책임지시는 사장님들한테 경쟁에서 밀건 확실해. 사람들이요 옛날 사람들보다 지금 더 치밀하고 더 계산적이고 더 이기적으로 변했거든요. 손해 감수라는 거를 그러니까 물론 요새 이제 어린 친구들도 손해 감수를 본인 스스로는 한다고 하지만 그 정도나 이제 범위가 그 윗세대 또 그 윗세대 더 윗세대의 개념이랑 범위랑 이런 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범위인데 배달비를 낸다. 많이 좀 행사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나는 배달된 한 콜 뭐 3,000원, 4,000원, 5,000원 뭐 이런 거 주기 싫다. 사람 고용하시면 돼요. 사람을. 일단 오토바이 구비하시고 그 영업용 이게 유상종용 말고 그 가게 배달용 그거 드시고 주기적으로 뭐 그러니까 가게 오토바이니까 당연히 주유 가게 통장에서 빠지는 거고 정비 수리 뭐 혹시 뭐 사고 났을 때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가게 통장에서 나가는 거고 만약에 내가 데리고 있던 직원이 혹시 배달 가다 사고가 났다 이런 경우엔 좀 많이 골치가 아파지는데 요것도 이제 가게에서 이렇게 처리를 물론 이제 사고 과실 비율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어쨌든 산재기 때문에 잘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배달 대행을 쓰는 거죠. 건당 얼마씩 주고 배달 대행이라는 게 그래요. 여기서 내가 만약에 뭐 장사를 시작했어. 내가 여기서 족발집을 하나 차렸어. 근데 아직 그런 게 뭐 홍보도 많이 안 되고 해서 하루에 배달 많이 나가봐야 10건 나가. 그 10건을 위해서 내가 300, 400 주고 직원을 데리고 있는다. 힘들죠. 힘들어요. 근데 그게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물론 내가 300, 400 주고 고용한 이 직원이 멀티태스킹으로 홀도 봐주고 뭐 여러 가지 뭐 잡 업무도 같이 해주면 좋은데 MZ들 쉽지 않습니다. 그건 내 업무가 아닌데 내가 왜 해야 되냐? 라는 물음표를 계속 받고 있어요. 물론 일은 하겠지만 나중에 후환이 있을 수도 있죠. 이제 그러다 지뢰 밟으시면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어찌됐건 뭐 그것도 시장에 필요했던 거니까 배달 대행이라는 게 생겼겠죠. 하루에 뭐 5건밖에 배달 없는데 이거를 내가 배달 직원을 쓰자니 뭐 그렇고 내가 가게를 비우고 배달을 가자니 그것도 그렇고 그럼 그냥 야 내가 얼마 줄게 요거 좀 처리해줘 깔끔한 거지. 렌트카? 뭐 이런 개념인 거지. 차로 치면 돈만 주고